네. 그러면 오늘 3D 프린팅 강의는 저 대신에 여러분 선배이신 이진성 TA가 오늘 특별 TA로 대신해 줄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옆에서 오늘은 학생 느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1학년들은 저를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저를 처음 보는 분 있을까요? 몇 분 계시네요? 저는 학부로는 2학번이고요. 지금은 대학원 올라와가지고 대학원생입니다. 그래서 네, 그냥 여러분들이랑 같이 학부 있던 선배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3D 프린팅 관련해서 이론적으로 짧게 보고, 그리고 이거는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보고, 그리고 설계 실습 해가지고 제가 디테일한 것까지 다 알려드리기에는 그거는 최소한 몇십 시간을 써야 되는 분량이라서 제가 빠르게 그 설계 쉽게 여러분들이 필요할 정도로 설계하는 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봤잖아요. 3D 프린팅이라는 거. 이론적으로도 봤을 거고, 매체로도 봤을 거고. 그냥 우리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해서 출력물 만들면은 내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품 같은 거를 많이 설계를 해야 될 것 같고 해가지고 제가 저희 학부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거를 설계했던 거를 그냥 빠르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창설 수강할 때 만들었던 설계물이고, 그리고 이건 연구실에서 만들었던 거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거는 경진대회 나갈 때 썼던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아두이노 같은 거 배우고 센서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치수재가지고 안에다가 부품 넣고 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3학년 때 전공과제 할 때 썼던 건데, 이제 실제로 보드에다가 얘도 결국엔 센서랑 레이저 이런 거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에다가 부품 넣어서 시간 측정하고 이런 거 하는데 실제로 부품 이렇게 쓰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어 같은 것도 있다, 그죠? 이런 것도 전부 다 설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오늘 하진 않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스피커인데 이런 거 설계해가지고 어디 강의 자료로 한번 쓰려고 만들었던 것도 있고, 이거는 3학년 전공에 인베디드 통신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아크릴이에요. 아크릴이고, 이건 아크릴 커팅한 거고, 여기 끝에 보면은 흰 색깔 파츠가 들어가는데 이게 3D 프린터로 만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크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같이 조립을 해서 쓸 수 있게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설계를 잘 배웠다가 다음에 써놓으실 수 있고, 그리고 혹시 저번 학기 캡스톤 보러 오신 분? 1학년들은 다 오지 않았나?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제 팀에서 제가 저번 학기에 캡스톤이 끝나가지고 이제 캡스톤에서 설계했던 건데, 이렇게 바퀴 고정하는 데 쓰고 손잡이 이런 거 설계하는 데 쓰고 이런 식으로 다 쓰더라. 그리고 이건 연구실에서 하는 거, 이것도 연구실에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부품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3D 설계 배운다 그러면은 보통 어차피 오늘 할 것도 그거긴 하지만 보통 외형 만드는 데 집중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치수나 이런 거 같이 붙여가지고 안에다가 센서 집어넣고 이런 데도 쓸 수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는 동작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재질 이런 거에 따라서도 나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볼 일이 없는 것부터, 이거는 가루 굳혀서 만드는 거예요. 가루를 이제 굳혀가지고 형상을 만드는 거, 그리고 이거는 레진, 액체를 굳혀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게 될 방식이 이 FDM이라는 방식입니다. 저기 있는 프린터도 다 FDM 타입의 프린터라고 보시면 되고, 얘네는 이제 필라멘트를 녹여서 만듭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 필라멘트 통 본 적이 있나요? 얘가 이제 플라스틱을 길게 얇게 쭉 늘어뜨려 놓은 거예요. 얘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 친구가 히트블럭이라는 친구인데 여기 온도가 한 200도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플라스틱을 녹여서 그쪽에다가 짜내는 거예요. 짜내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형상대로 그냥 쉽게 그냥 글루건 갖다 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모양 맞춰가지고 식혀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XY, Z축으로 모터 움직여가지고 동작을 하고, 그리고 여기 모터 가지고 필라멘트 밀어주는 모터도 따로 있고, 그리고 여기 바닥 이 부분을 베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쌓아 올리기 시작해서 쭉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는 뒤쪽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로는 챔버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있으면은 이제
3D 프린터가 좀 이따 말씀드릴 그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열이 빠르게 식으면은 출력물 퀄리티가 조금 안 좋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기를 안에다가 따뜻한 공기를 가둬가지고 출력물 퀄리티를 높여준다. 그래서 저기 있는 프린터 보시면 밑에 있는 친구는 공기가 갇혀있게 구조가 되어 있고 위에는 따로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프린터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질 관련된 얘기인데 여러분들께서는 왼쪽에 있는 이 PLA라는 친구를 웬만해선 거의 다 쓰시게 될 거라서 그리고 이것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크게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왼쪽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쓸 게 이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다 깔아오셨죠? 안 깔아오신 분 손? 없으시죠? 네. 자, 이걸로 보통 설계를 해요. 설계를 하면은 이제 STL이라고 하는 확장자로 파일을 뽑아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슬라이서라는 프로그램으로 가져가는데 이 STL은 뭐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모델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 모델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에요. 그러면은 이 슬라이서라는 프로그램으로 가져가면 이제 이 G코드라는 파일이 생기는데 이 친구는 3D 프린터가 어떤 위치로 움직일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크게 원을 한 바퀴 그리고 조금 위로 올라가서 한 바퀴 그리고 이 위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G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 여기에서 여기 한번 신기버스라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번 인터넷에다가 검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신기버스는 뭐 하는 사이트냐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3D 설계 파일을 다 올려놓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한글로 신기버스라고 검색해도 아마 제일 위에 뜰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아마 뜰 겁니다. 들어가면은 근데 일단 이 사이트는 영어기 때문에 키워드는 일단 영어 위주로 검색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뭐 기어라든지 여기 보면은 이런 막 차 모양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의 그 사람들이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서 내가 여기에 원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 다운받아서 써도 돼요. 여기에 STL 파일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 슬라이서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3D 프린터를 직접 제어를 할 일은 아마 거의 없지 싶어요. 메이커 스페이스에다가 아마 출력을 맡길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출력 설계하는 게 있고 그리고 설계를 한 다음에 출력하는 과정에 설정을 해줘야 될 게 있어요. 그거를 맞춰줘야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퀄리티 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출력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슬라이서 뭐라 그랬죠? STL은 뭐라 그랬지? STL은 뭐라 그랬죠? STL은 뭐 하는 파일이다? 형상을 가지고 있는 파일이에요. STL이고 그러면 슬라이서라는 친구를 거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그 움직이는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중간에 처리해주는 이 G코드로 만들어주는 게 슬라이서라는 거다. 그래서 보통 큐라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3D 프린터를 직접 사가지고 쓰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 많이 쓸 거예요. 저도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세팅값 관련된 건데 보자. 이거는 3D 프린터 출력물의 내구성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필라멘트를 쌓아서 만든다 그랬죠. 쌓아서 만들면은 이 친구도 두께가 있어요. 보통 0.4mm를 씁니다. 되게 얇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최소 몇 미리 정도의 벽의 두께가 있어야 형태가 유지가 돼요. 안 그러면 손으로 눌렀을 때 부서지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서 보면은 얘가 0.4mm짜리 두께요. 이게 지금 두 줄 있죠. 그러면은 벽은 몇 mm일까요? 0.8mm 되겠죠. 이런 식으로 두께도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내가 만약에 막 힘을 세게 줘야 된다. 그러면 0.8mm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은 걔를 늘려야겠죠. 뭐 1.2mm, 1.6mm 이런 식으로 두께를 늘려가지고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고 그 외에 이제 얘는 보자. 얘가 벽이구나. 얘 지금 벽이 두 줄 들어갔죠. 지금 앞이랑 어차피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설명이 다른 슬라이드여서 여기에 벽이 두 줄이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줄수를 늘릴 수도 있고 그리고 얘는 그 층마다의 두께를 얘기한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0.4mm의 필라멘트가 나온다고 했어요.
지름이 0.3mm죠. 그러면은 위에 층으로 쌓아볼까요? 이 1층이랑 2층 사이의 높이는 몇 미리 차이가 나야 될까요? 자, 1번. 자, 필라멘트 두께랑 똑같이 0.4mm 차이가 나면 된다. 그러면 2번 0.4mm보다 더 큰 0.8mm가 차이가 나야 된다. 3번 0.4mm보다 더 짧은 0.2mm 차이가 나야 된다. 자, 1번 손. 자, 0.4mm 없어요. 0.8mm 2명, 3명. 자, 0.2mm. 손 안 든 사람은 뭘까? 자, 봐봐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출력물을 쌓을 거야. 출력물을 쌓으면은 이제 여기가 바닥이에요.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에서 한 줄을 쌓아요. 한 줄을 쌓을 건데 한 줄의 두께가 이만큼이에요. 한 줄의 두께가 이만큼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0.4mm예요. 내가 이 위에다가 한 층을 더 쌓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몇 mm가 더 올라와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0.4mm 손. 0.4mm, 0.8mm, 0.8mm, 0.2mm. 손 안 든 사람이 여전히 있는데. 한 번은 들어야 될 텐데. 얘가 0.8mm면 어디일까? 여기까지가 0.3mm예요. 0.8mm면 여기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0.8mm면 여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뭐야? 0.8mm는 답이 아닌 거야. 봐봐요. 출력물이 필라멘트 한번 여기 쌓았는데 여기다가 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어디야? 공중이야, 공중. 공중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안 돼요. 그러면은 0.3mm를 하면은 될 것 같지? 근데 얘는 뭐야? 사실 원이에요. 원기둥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이 방향에서 볼까요?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원 두 개가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얘네 둘은 잘 붙어 있을까요? 그래서 보통 절반 정도를 씁니다. 그래서 답은 0.2mm예요. 엄밀히 따지면은 그것보다 더 작은 값을 쓸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0.4mm였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내려와야겠죠. 그러면은 위치상 대충 한 이 정도 위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쌓이는 건 어떻게 될까? 대충 조금 눌려가지고 이렇게 타원으로 되겠지. 그래서 이 노즐 사이즈보다 조금 더 낮은 높이를 사용을 한다. 이제 밀도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0.1까지 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눌러서 서로를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층이랑 2층 사이에 높이를 낮춰가지고 눌러주면서 1층과 2층을 붙인다. 2층과 3층을 붙인다. 그렇게 해서 적층을 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 얘기했고, 이거는 바닥이랑 천장, 제일 밑에 층, 제일 위에 층. 얘가 보면은 속을 비우게 만들어요. 보통 왜 비우냐 하면은 필라멘트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속을 비우는 거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건데, 이 벽 만들 때 여러 겹 한다 그랬죠. 여러 겹해서 두께 맞춘다고 했던 것처럼 바닥이랑 천장도 이제 여러 겹을 해가지고 이제 벽 표면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속은 비워요. 속은 비워요. 왜 비우냐 하면은 방금 말씀드렸죠. 들어간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친구 몇 프로예요? 20%예요. 내부를 20%만 채운 거예요. 얘는 몇 프로예요? 50%죠. 딱 봐도 여기가 조금 더 밀도가 높아 보이죠. 얘는 그래서 얘가 더 강도가 더 세요. 그래서 내가 뭔가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품을 뽑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값을 올려야 돼요. 50% 이상, 50, 60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다. 형상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줄이면 돼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어떻게 보면 설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가장 많이 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뭔가 설계를 하면은 저희 메이커 스페이스도 이제 거기도 시간이랑 재료가 무제한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몇 그램 이상은 뭐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굳이 강도가 센 거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부피가 큰 게 있으면은 이 값을 낮추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신청할 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요. 온도, 속도까지는 볼 일이 없을 거고, 그 다음으로 서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서포트는 예시를 보면서 봅시다. 위에가 서포트라는 게 없는 거고 밑에가 서포트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서포트는 지지대예요, 지지대. 3D 프린터 어떻게 출력한다 그랬죠? 밑에 층부터 한 층 한 층 쌓아 올린다 그랬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쭉 올라오다가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위로 뭔가 넓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
쭉 가다가 쭉 흘러내리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준 거예요? 밑에다가 그냥 지지대 하나 더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얘는 그냥 출력이 끝나면 똑 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서포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설계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슬라이서라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뭐 서포트를 몇 도 각도까지 제어해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빌드 플레이트라고 하는 건데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스커트라고 하는 거는 출력물을 여러분들이 3D 프린터가 돌아가는 거를 볼 일이 있을까? 보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 그 필라멘트가 잘 안 나오는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점에 사이드 한 바퀴 돌면서 제대로 나오는 시점에 출력물 출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브림이랑 레프트는 보니까 3D 프린터 출력물이랑 붙어 있네요. 그죠? 출력물이랑 붙어 있어요. 왜 붙어 있냐면은 작은 거 뽑으면은 이 밑에 판 뭐라고 했죠? 판 명칭이 뭐였지? 뭐였지? 3D 프린터 출력물이 붙는 그 판을 뭐라고 했죠, 우리가? 베드라고 했어요, 그죠? 이 베드에 너무 조그만한 게 올라가면은 잘 안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바닥 면적을 넓게 잡아주는 거예요. 바닥 면적을 넓게 잡아주면은 위에서 출력이 더 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설정 값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될 거는 이제 벽 두께, 뭐 이것도 뭐 크게 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하고, 내부에 얼마나 채울지, 인필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서포트랑 그리고 이 빌드 플레이트는 작은 거 뽑을 때 쓰면 된다라는 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퓨전 360 설치 다 해봤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가봅시다. 자, 켜시고. 자, 난 아직 안 열렸다, 손. 기다려야 된다. 오케이. 몇 분? 한 1분만 있다 갑시다. 마우스 들고 왔죠? 안 들고 온 사람? 괜찮아요.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뭐 권장이지 뭐 필수는 아니라서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긴 할 겁니다. 앞에 이론적인 부분들은 이제 디테일한 것들이 더 있는데, 이제 이거는 보통 한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한 10몇 시간씩 배울 때 이제 디테일하게 다 알려드린 내용이라서 패스를 했고, 다음이나 아니면은 여기 3D 프린터도 쓸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고학년들도 보면은 다 3D 프린터 여기서 한 번씩 쓰고 하거든요. 그럴 때 아마 자료 찾아보시면은 아마 쓰실 일이 있을 겁니다. 열고 있는 사람 다 열렸나요? 오케이. 조금만 더 있다가 할게요. 그냥 진행을 해도 될까요? 한 번씩 더 네. 연습을 해드릴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다운하고 계신 분들은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잘 따라오시고, 그리고 이제 옆에 친구들도 이제 다 할 줄 알게 될 거니까 잘 이제 같이 복습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창 떴어요? 안 떴나? 이 창이, 보니까 이게 바로 안 뜨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왼쪽에 보면은 새로 만들기 뭐 이런 거 있을 텐데. 그런, 지금 사람마다 창이 지금 다르게 뜨는 것 같아서. 그 제일 처음에 퓨전 페이지를 어떻게 사용자화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거 뜨면은 대충 아무거나 이제 잘 클릭해가지고 잘 빠져나와 주세요.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하고 제일 처음에 퓨전 메인 창이 뜨면은 왼쪽에 오픈 맞나? 뉴 해가지고 새로 만들기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뉴 아니면 뭐 지금 이 창이 아니라서 저는 키면 이게 나와요. 근데 지금 아닌 사람도 몇 명 있는 것 같네요. 일단은 다 됐죠? 지금 오케이 시작합시다. 자, 일단은 마우스 들고 있는 사람 손. 마우스 있는 사람. 생각보다 없는 사람이 있구나. 자, 일단 마우스 있는 사람부터. 자, 휠을 누른 상태로 움직여 볼까요? 휠. 좌클릭, 우클릭 가운데 있는 휠을 누르고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움직여지나요?
휠을 잡고 움직이면은 이렇게 창에서 내 시점이 좌우상하로 움직여요. 그죠? 그리고 Shift를 누르고 휠을 누른 상태로 움직여 볼까요? 돌아간 거 보이나요? 자, 그 다음에 휠을 스크롤 하면 뭐가 될까요? 확대 축소. 확대 축소는 많이 봤으니까. 자, 이게 퓨전 360의 기본 동작입니다. 기본 동작 3개예요. 시점 움직이는 거 1번, 그리고 시점 회전하는 거 2번, 그리고 확대 축소하는 거 3번, 이렇게 3개예요. 자, 그러면은 마우스 없는 분들, 자, 여기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바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 보면은 이 자유회전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똑같이 회전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초점 이동 있어요. 손바닥 모양. 이거 누르면은 똑같이 시점 이동되고, 그리고 줌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터치패드로 마우스 조작이랑 동일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게 가끔씩 있어서 이거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손가락 2개 가지고 해가지고 마우스로 하는 것처럼 된다 하면은 그냥 움직이셔도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위에 주사위처럼 생긴 거 있어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나요? 오른쪽 위에 주사위처럼 생긴 거. 이거를 뷰 큐브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뷰 큐브 왼쪽 위에 그 집 모양이 있어요. 한번 눌러볼까요? 어떻게 됐어요? 제일 처음에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된 사람? 안 된 사람? 손 안 든 사람 뭐지? 된 사람? 자, 네, 그래요. 그래서 하고 여기 홈으로 돌아온 것까지 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큐브에 보면은 이 점선면에 하나씩 이 클릭할 수 있는 게 생겨요. 그럼 얘는 뭘까? 누르면은 그 위치를 보도록 회전을 시켜줍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에 이렇게 대각선 움직일 수도 있고, 위에서 평면 볼 수도 있고, 옆으로 돌리는 거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쪽 면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위에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보여요, 이거? 이거 누르면은 회전도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내가 보고 싶은 방향을 내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까지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설계를 들어가 봅시다. 3D 설계 프로그램에서 설계를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크게 2가지. 제가 보는 크게 2가지. 3D 오브젝트를 불러와서 한다. 뭐 정육면체, 구 이런 것들을 불러와서 조립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1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방법, 평면을 그리고 그 평면을 제어를 해가지고 오브젝트를 만든다. 저는 이거를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나 그리고 걔를 튀어나오게 하든지 회전을 시키든지 뭘 해서 3D 오브젝트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할 거, 자, 여기 지금 솔리드 선택되어 있죠? 제일 위에 솔리드 지금 이 상태죠? 여기 바로 밑에 보면은 스케치 작성 있습니다. 눌러볼까요? 됐나요? 그러면은 지금 창에 3D 오브젝트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노란 색깔 평면이 3개가 떴어요. 이 노란 색깔 평면은 내가 이 면 3개 중에 어디에다가 그림을 그릴 겁니다 라는 걸 선택해 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이 바닥 평면 한번 골라볼까요? 클릭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바닥 평면이 납작하게 보이게 됐나요? 된 사람? 안 된 사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뭘 할 수 있는지는 여기에 다 있어요. 그죠?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선, 사각형, 원, 곡선 하고 밑에 열어보면은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다 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복습하면서 한 번씩 한번 써보세요. 써보면은 이제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선 한번 눌러볼까요? 선 누르고 점 여러 개 눌러가지고 뭐 사각형이나 오각형이나 한번 그려볼까요? 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 찍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못생겼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점이 탁
탁탁 찍히죠. 격자 맞춰가지고 이렇게 길이를 맞게 찍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숫자가 있어요. 숫자 보여요? 숫자. 여기 보면은 이 커서에 지금 막혀가지고 안 보이는데 여기 100 있죠? 여기 보여요? 여기 앞에 모니터 봐야 돼요. 모니터. 여기 100 보이죠? 이건 뭐예요? 길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90. 이거는 각도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걸 맞출 수가 있어요. 지금 100mm에서 45mm만 돌아가게 만들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됐다 손 하면 아무도 안 들겠지? 그래요. 자, 그러면은 선은 했으니까 일단 다 지워봅시다. 컨트롤 Z, 맥은 커맨드 Z. 아무튼 돌려서 딱 이 상태. 지금 이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스케치 누른 그 직후 이 상태로.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번에 사각형 눌러볼까요? 사각형.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를 고르죠. 앞에 모니터 봐봐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를 고르면은 오른쪽에서 어떤 거를 선택할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이 옵션 창이 생겨요. 그래서 보면은 이 파란색이 지금 선택이 돼 있는 거다. 그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직사각형 앞에 뭐라고 돼 있죠? 2점 직사각형 돼 있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봐봐요. 앞에 모니터 봐요. 점 하나 찍고 여기까지 갈 때까지 점 몇 개 찍어요? 2개예요. 그래서 얘는 2점 직사각형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 2점 직사각형을 쓰면 뭐가 문제예요? 무조건 수직 수평만 맞출 수가 있어요. 그것밖에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사각형이 여러 개예요.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3점 직사각형이 있어요. 얘는 뭐냐 하면은 점 2개를 찍고 얘랑 나머지 한 선의 길이를 정해줘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 뭐였지? 중심 직사각형. 얘는 중점 찍고 이렇게 나간 사각형이에요. 이게 사각형도 있고 원도 찍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원 그림 방법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일단은 사각형부터 합시다. 사각형은 길이를 100mm에 100mm짜리로 하나를 만들어 줍시다. 점 하나를 찍고 이제 격자를 맞추면은 100이 그냥 맞춰지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숫자 입력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100 탭 치고 100 치면은 양쪽 그 선 길이가 100인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됐나요? 안 된 사람 하면 항상 손을 아무도 안 들긴 하지만 그러면은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오른쪽 밑에 스케치 마무리 있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됐나요? 됐. 문제 있는 사람? 자, 그러면 이제 뷰 큐브 왼쪽 위에 홈 이렇게 됐어요? 이 공간상에 이 바닥면에 이렇게 생긴 사각형 하나가 생긴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그림 그리고 걔를 늘리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3D 오브젝트를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건 어디 있냐? 이 스케치 작성 오른쪽에 보면 돌출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툴인데 돌출 한번 눌러볼까요? 돌출 누르니까 이렇게 선택이 됐어요. 그죠? 선택 취소할 수도 있고 내가 다시 선택해 줄 수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 화살표 잡고 끌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기나요? 안 생기는 사람? 엔터 쳐주면은 3D 오브젝트가 생깁니다. 이것만 단순하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앞에 제일 처음에 슬라이드에서 보여줬던 그런 거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너무 그건가? 허무맹랑한 소린가? 그래요. 여기까지 됐나요? 제가 왜 제일 처음에 이제 스케치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자, 다시 스케치 작성 눌러볼게요. 이 상태에서 스케치 작성 눌러볼게요. 오브젝트가 하나 생겼죠?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이 오브젝트의 특정 면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제일 위에 면 한번 선택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이 위에다가
작은 사각형을 하나를 더 그려봅시다. 한 이쯤?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까지는 쉽죠? 네. 쉬울걸요? 사각형 하나 그리고 이 친구도 스케치 마무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육면체 위에 사각형이 하나가 그려져 있는 모습이 될 겁니다. 자, 복습.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것 같지만. 자, 스케치로 면을 그린다. 그리고 익스트루드를 한다. 돌출을 한다. 그게 끝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방금 뭐 했어요? 그림 그렸죠? 그럼 이번에 뭘 하겠어요? 돌출 하겠죠? 자, 돌출해볼까요? 돌출해서 이 가운데 있는 사각형만 클릭이 되게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늘릴 수 있겠죠? 근데 늘리지 말고 이 상태에서 엔터 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요. 엔터 치지 말고. 자, 이 상태에서 3D 오브젝트가 있는 쪽으로 화살표를 한번 내려볼까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볼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나만 사라지는 거 아니죠?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다시 복습. 그림을 그린다 1번. 그리고 돌출을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생겨요. 3D 오브젝트가. 그러고 있는 데다가 다시 돌출을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그게 사실상 전부입니다. 라고 하면은 요거도 먹겠지? 자, 그래서 이까지 하고 스케치를 이번에는 뭘 하지? 옆면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옆면 하나 잡고 스케치를 한번 그려봅시다. 스케치를 그릴 건데 이번엔 뭘 할 거냐 하면은 도형 말고 여기 작성에 가보면은 문자 있어요. 문자. 여기 스케치에 가면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밑에 이렇게 토글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밑에 가면 문자라고 있어요. 문자를 눌러주면은 이제 사각형을 하나를 그리게 돼 있어요. 이 사각형은 뭐 하는 사각형이냐면은 내가 여기부터 이까지 이 사각형 영역 안에다가 텍스트를 쓰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글자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텍스트가 써져요. 여기에서 이 글씨 바꿀 수 있고요. 잘 따라와야 돼요. 여기 글씨 바꿀 수 있고, 정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글자 사이즈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되나요? 되나요? 안 된 사람? 그러면은 이 상태로 이제 스케치 마무리 해볼까요? 지금 보니까 저는 따옴표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따옴표가 있어야 안에 글씨가 인식이 되는 사람들이 좀 많아 보이거든요. 지금 한 명만 확인했는데 옆에 보니까 다 똑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따옴표가 있는 사람들은 따옴표 안에다가 적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에러가 나는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또 뭘 할까요? 돌출할 거예요. 똑같이. 자, 돌출 누르고 지금 이 텍스트만 선택을 해볼게요. 지금 이거는 사각형이 선택이 된 거예요. 옆면. 옆면을 한 번 더 누르면 해제가 되고, 여기에서 텍스트를 선택을 해줄까요? 이렇게 텍스트만 선택을 된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 이까지 됐나요? 안 된 사람? 된 사람? 손 안 든 사람이 있어. 여기에서 이렇게 없애볼까요? 안으로 넣어볼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텍스트 모양대로 파지겠죠? 그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음각이라 그래요. 음각 알아요? 음각, 양각. 왜 물건 같은 데 보면은 그 텍스트나 그림 같은 거 뭐 파져 있거나 나와 있거나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다 이렇게 3D 설계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초적인 사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몇 가지를 더 해봅시다. 됐나요? 난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하면 보통 손을 안 들던데. 자, 복습할 겸 한 1분만 있다 갑시다. 자, 기본적인 걸 했으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할 것도 한 절반 정도는 복습이에요. 이 퓨전 360이 좋은 점이 있어요. 제가 그 대학교 올라오기 전까지 쓰던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얘의 그 전신?
얘 이전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어요. 걔는 한 번에 파일을 여러 개를 못 열어놨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 우리 왜 인터넷 브라우저 띄우는 것처럼 창을 여러 개를 띄워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은 새 디자인 해가지고 이거 플러스 모양 있거든요.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새로 하나 창이 생겼다, 그죠? 그러면 새 파일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파일에다가 두고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내가 여러 개 파일을 동시에 보고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 하면은 똑같이 스케치 작성 가가지고 원을 한번 그려봅시다. 원은 지름을 한 100mm? 원 그리는 건 어렵지 않죠? 원 100mm를 그렸으면은 또 스케치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돌출해가지고 이번에는 컵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일단은 얘도 높이는 100mm만 할까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제가 방금 뭐 만든다 그랬죠? 컵 만들 거예요. 컵. 그럼 컵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똑같아. 방금 전에 사각형 그려가지고 올린 다음에 사각형 그려서 낮췄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원 그려서 올렸으니까 이제 원 그려서 낮춰야지. 해볼까요? 똑같이 스케치 윗면 잡아주고 원 그리고 지름은 한 90mm 할까요? 90mm 너무 그건가? 90mm? 하고 돌출 잡아서 쭉 내리면은, 이러면은 아주 간단한 컵 하나 완성.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컵 다 됐으면은 이제, 자, 우리가 이제 기본기는 다 쓸 줄 알아요. 그리고 올리고 그리고 올리고 그리고 올리고, 이거 지금 밤새 한 1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이 컵을 그대로 쓰면은 입이 좀 아플 것 같아. 그죠? 안 그래? 나만 그래?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은 날카롭잖아. 여기다가 입 대면 좀 아플 것 같잖아요. 그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응. 봐봐요. 자, 여기 플라스틱으로 가도 되는데, 여기 보면은 수정에 필렛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수정에 필렛 보이나요? 그러면은 필렛을 누르고 이 모서리 선을 선택을 해줍시다. 선택을 하면 화살표가 생길 거예요. 보이나요? 이 친구를 잡고 한번 끌어볼까요? 둥글게 바뀌나요? 이렇게 하면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 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안쪽도 한번 해볼까요? 안쪽도 선택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은 보자. 이제는 필렛을 했다, 그죠? 필렛을 했으면은 뭘 보여드릴 거냐면은, 이제 밑으로 가볼까요? 밑으로 가서 컵을 조금 예쁘게 만들어 줍시다. 이제 보면은 필렛 밑에 챔퍼라고 있어요. 챔퍼 보일까요? 아까 제가 필렛 골랐던데 밑에 보면 챔퍼 있어요. 이거를 누르고 아까 제가 위에서 둥글게 만들었던 것처럼 아래쪽을 골라서 이렇게 깎아볼까요? 사용법은 똑같아요. 근데 챔퍼는 뭐예요? 얘가 챔퍼구나. 필렛은 뭐예요? 필렛은 둥글게 만드는 거. 챔퍼는 각지게 들어간 거. 그 두 개만 다른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지금 다 됐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해도 될지 모르겠네. 아까 전에 스케치 그렸어요. 스케치 그리면서 그 길이 입력하면 내가 원하는 길이대로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거처럼 여기도 보니까 숫자가 있네? 이 숫자는 뭘까라는 거예요. 봐봐요. 여기에서 뭘 보여드릴 거냐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저 길이가 뭐 하는 애냐면은 필렛을 이렇게 골라요. 그러고 둥글게 들어갈 거거든요. 둥글게 들어갈 때 여기 이 점 있죠? 원래 끝부분. 여기에서 2mm가 들어가면은 딱 여기 2mm까지 들어가요. 여기 원래 있던 이 원점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mm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mm고. 그래서 이만큼 2mm가 들어가서 여기에 숫자가 2mm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아까 전에 컵 만들 때 제일 처음에 100ml로 만들었어요. 저는 100ml로 만들었고 안에다가 90ml 만들어서 넣었죠. 그러면은 벽 두께는 몇 mm죠 지금? 5mm가 되는데 어디서 10단위가 들린 것 같아. 그러면은 지금 벽 두께가 5mm예요. 그럼 완전히 둥글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원 지름이 5mm인 것처럼 이렇게 둥글게 깎아달라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반지름은 얼마예요? 2.5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숫자를 입력을 할 때 방금 전에 제가 안쪽 바깥쪽을 두 번에 나눠서 했어요. 그게 아니라 두 개를 동시에 골라서 할 수도 있다. 하나 고르고 하나 고르고 그럼 둘 다 골라졌죠. 이 상태에서 2.5mm를 하면은 정확하게 딱 둥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치를 입력을 해서 이거를 만들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한 1분만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도 되나요? 오케이, 다음으로 갑시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다룰 줄 알게 됐어요. 그죠? 하나를 더 알려드릴 거긴 한데. 자, 그러면 이번엔 뭘 할 거냐? 이동을 할 겁니다. 내가 3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뭔가가 생겼어. 근데 다른 거를 만들었는데 둘이 위치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옮겨야겠지. 그래서 딱 보면 뭔가 옮겨질 것 같이 생긴 이 화살표가 있어요. 이 이동 복사되어 있는 이 친구 찾아볼까요? 보이나요? 한번 누르면은 이제 어떤 친구를 옮기겠다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에서 지금은 이동을 할 건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점을 여러 개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왜 생기냐면은 회전하거나 할 때 어떤 점을 기준으로 회전할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르지 말고 여기 앞에 화면 봐요. 여기에서 아래쪽 점을 누르죠. 그러면은 회전시킬 때 아래쪽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위쪽 점을 누른다. 그러면 회전을 할 때 이렇게 위쪽 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컵 만드는 거지만 좀 전에 그 부품 들어가는 거 보여드렸죠. 그것처럼 이제 정밀하게 몇 미리 단위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점을 포인트로 잡고 움직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점 하나 잡고 옆으로 얼마나 움직이지? 100mm 옮겨놔 볼까요? 100mm? 중간을 비워놓읍시다. 옆으로 100mm 옮겨놓고 엔터 치면은 그 자리에 이제 고정이 될 거예요, 위치가. 자, 지금부터 됐나요? 다음 거 해도 되나? 자,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부터 헷갈리는 걸로 할 거기 때문에. 자, 스케치 할 겁니다. 스케치 할 건데 이번에는 이 옆면을 골라주세요. 옆면. 이 옆으로 옮겨져 있는 이 면을 골라주세요. 옆면에다가 뭔가를 그릴 겁니다. 위에서 봤을 때 중심에서 컵이 가 있는 쪽을 보는 면을 골라주세요. 그러면은 얘를 누르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 내가 지금 컵의 옆면을 보고 있어야 돼요. 됐나요? 오케이. 자, 뭘 할까요, 내가? 응? 안 들려. 내가 뭘? 손잡이 만들어야겠지. 손잡이 어떻게 생겼어요? 컵이 있으면은 둥글게 이렇게 생겼죠. 제일 단순하게 만드는 거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선을 하나 그어줍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선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어야 돼요. 컵에 어디 붙어 있고 이러면 안 돼요. 공중에 떠 있어야 돼요. 방금 제가 하자고 한 대로 하면은 이렇게 공중에 떠 있어야 돼요. 그러고 이 끝에 이 선 있죠. 직선은 그릴 때 내가 다른 선이랑 다시 맞닿지 않으면은 계속 어딘가로 그려지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체크 이거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ESC 쳐가지고 날린 방법도 있습니다. 이 선 하나만 그리고 날릴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다시 평면 잡고 이번엔 사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사각형 잡고 한 이쯤 잡아줄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옆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위치에 선 하나, 사각형 하나 있어야 돼요. 보이나요? 공간에 지금 선이 지금 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때까지 썼던 거, 선 그리고 사각형 그리고 원 그리고 돌출하고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그죠? 자, 이번엔 뭘 할 거냐면 스케치 마무리하고 여기에 돌출 옆에 보면 회전 있어요, 회전. 회전 눌러볼까요? 회전을 누르면은 여기에 여기 뭐 선택된 데 있으면 X 눌러주세요. 돼 있어도 되는데 설명을 조금 드려야 돼서 여기에 둘 다 선택인 상태로 해주세요. 선택. 얘는 보면은 아까 전에 사각형 그릴 때 말씀드렸죠. 오른쪽에 패널이 뜨면은 어떤 걸 설정을 할 수 있다. 이거는 기능에 대한 설정이에요. 회전은 뭐냐면은 특정 축을 중심으로 면을 회전시켜서 오브젝트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썼던 돌출은 뭐였죠? 특정 면에 그려져 있는 거를 돌출시키겠다였죠. 얘는 돌출을 시킬 건데 어떤 선을 기준으로, 이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축이랑 프로파일을 하나씩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축은 뭐예요? 선을 선택하면 돼요. 축으로 이 가운데 떠 있는 이 선을 선택해 볼까요? 선택하고 프로파일은 면입니다. 어떤 면을 회전시킬 건가? 그러면은 프로파일을 누른 상태에서 이 사각형 면을 선택을 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겨요? 엔터 치지 말고 이 상태로 대기해야 돼요. 엔터 치면 안 돼. 여기에서 여기 이 링 있죠? 링. 여기 이 돌아가게 생긴 거. 이거 잡고 돌리면은 몇 도만큼만 회전시켜서 만들지도 만들 수가 있어요. 바꿀 수 있나요? 또만 되면은 이게 이제 뷰큐브를 돌리면서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각도 시점을 내 자유자재로 바꾸면서 한번 봐보세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도 돌려보고 옆에서도 한번 보고 이렇게 됐나요? 엔터 치면은 일단 손잡이 비슷한 게 하나 생겼어요. 일단 붙진 않았으니까 손잡이는 아니야. 근데 손잡이처럼 생긴 게 하나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컵이랑 갖다 붙이면은 되나? 쉽죠?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했죠? 이동 해가지고 컵 잡고 옮겨보면은 대충 뭔가 손잡이 위치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엔터 치지 말고 기다려봐봐요. 근데 뭔가 좀 손잡이 위치가 조금 어정쩡해요. 너무 컵이랑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뭔가 잡으려면 불편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뭘 할 거냐면은 이 손잡이를 조금 앞으로 더 늘려줍시다. 어떻게 늘릴까요? 돌출. 네, 우리 맨날 보던 거. 네. 이렇게 해가지고 면을 고르면 되는데 아까 전에 우리 면 하나씩 선택했다, 그죠? 하나씩 선택했어요. 여기에서 평행한 면이 있으면은 그 면을 똑같이 돌출하고 싶으면은 여러 개를 동시에 이렇게 골라도 됩니다. 됐나요? 됐나요? 안 됐나요? 이렇게 하면 동시에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요.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그래요. 그러면은 얘를 한 30mm 빼볼까요? 30mm 빼면 이거 뭐예요? 말굽자석 비슷한. 말굽자석 진짜 초등학교 때 듣고 그 뒤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컵을 옮겨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한 중간까지 가봅시다. 한 이쯤 가면은 위에서 보면 한 이렇게 되게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얘는 모양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숫자 정확하게 몇 미리만큼 움직여야 된다 하면은 이제 화살표를 잡거나
아니면은 숫자로 정확하게 뭐 X축 방향으로 몇 미리, Y축 방향으로 몇 미리 이런 식으로 옮겨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위치 이동이 됐을까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컵 손잡이가 달려 있을까요? 안 달려 있을까요?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뭘 보여드릴 거냐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설계는 대충 할 수 있게 됐어. 자, 그러면은 이제 왼쪽에 폴더가 있어요. 본체랑 스케치라는 폴더가 있어요. 한번 열어볼까요? 본체랑 스케치라는 폴더가 있어요. 열었나요? 안에 뭐 보이나요? 본체는 한 2개 정도 있을 거고 스케치는 한 3개 정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원 그렸죠? 원을 제일 처음에 그렸어요. 원 그리고 돌출하면은 그 원 어떻게 됐어요? 안 보였거든? 기억해요? 원을 그렸어요. 원 그리고 돌출하면은 그 원기둥은 생기는데 그러면서 밑에 있던 원은 안 보이는 상태가 되거든요. 여기 잘 보면은 스케치 1 옆에 보면 이거 안 보이게 처리가 돼 있어요. 누르면은 다시 이 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눈 모양이 있어요. 스케치 왼쪽에 보면 눈 모양이 있어요. 본체 옆에도 있긴 한데 이게 기본적으로 스케치는 한번 사용을 하면은 안 보이는 위치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데 다시 보고 싶다 키시면 돼요. 내가 컵 밑면이랑 똑같은 지름으로 만들고 싶다, 이거 재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껐다 켰다 할 수 있다. 1번. 그리고 이렇게 파일이 이렇게 여러 개가 남아 있더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거 위에 이거 내릴 때 썼던 거고, 이 옆에 있는 이 선은 아까 전에 이거 손잡이 만들 때 썼던 거고, 썼던 거 그대로 다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기 전에 했던 질문이 뭐였죠? 이 컵과 손잡이는 붙어 있나요? 이 본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체 1, 본체 2. 어때요? 따로따로 있죠? 얘는 아직 둘이가 분리된 상태예요. 컵이랑 손잡이랑 지금 딱 떨어져가지고 지금 관통된 상태로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번엔 뭘 할 거냐면은 여기 이 아까 전에 이 필렛이랑 챔퍼 있던 데 있죠? 여기 보면은 이 결합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결합 한번 볼까요? 결합. 결합을 누르면은 여기도 똑같이 뭔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대상 본체랑 공구 본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하나씩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시 이 결합이라는 친구를 선택을 하면은 2개를 고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만든 컵 하나, 손잡이 하나 골라주면은 여기 보니까 생성해 보니까 접합돼 있죠? 무슨 뜻이에요? 둘이를 갖다 이어 붙이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엔터 치면은 어떻게 됐어요? 본체가 아까 전에 2개였다, 그죠? 여기 아까 전에 보시면 이렇게 본체 1, 2가 있었어요. 이렇게 손잡이랑 컵이랑 분리가 돼 있었어요. 이 상태에서 결합해서 컵이랑 손잡이 고르고 여기에 접합인 거 확인해 주시고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1개가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설명 보기만 해요. 안 따라해도 괜찮아요. 결합해가지고 2개를 고른 다음에 여기에 잘라내기 있거든요. 잘라내기를 하면은 이렇게 이 손잡이 있는 부분만 없애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교차하면은 여기 가운데 이렇게 남는 부분만 남길 수도 있어요. 우리 그 저기 이산수학이나 이런 데 가면은 배우는 그 집합 있잖아요. 합집합, 여집합, 차집합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다 남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둘이 공통 부분만 남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빼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접합해주고 확인을 누르면은 이제 1개가 됐어요. 1개. 컵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긴 컵이 있어요? 앞에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없잖아, 그치? 없죠? 있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디 찾아보면은 어디 비싸게 팔고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서 뭘 할 거냐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하던 거, 마지막이 아니지, 처음에 하던 거 뭐였죠? 그리고 돌출, 그리고 돌출. 제가 반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손잡이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평면인 부분 하나 잡고 여기 이 부분을 돌출을 해가지고 없애주면은 없앨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돌출을 잡고 평면 있죠? 평면 하나 잡고 쭉 내리면은 있는 부분은 없어진다 했어요. 다시
평면을 잡으면 그 평면을 기준으로 수직인 위치를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뭐 할 수 있게 됐죠? 우리 지금 1시간 동안 생각보다 많은 걸 했어요. 그리고 돌출하고, 회전하고, 필렛하고, 챔퍼하고, 명칭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겠지만 대충 어떻게 쓰는지는 기억을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컵 디자인 끝났어요. 그러면은 컨트롤 S를 하면은 저장이 되죠. 여기에서 이제 아무데나 저장을 해주세요. 그럼 뭐였지? 컵 저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오토데스크 클라우드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설계 파일이에요. 약간 뭐라고 비유를 하면 좋을까? 영상 편집은 그렇고 한글로 만들어서 내가 PDF로 어디에다가 파일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 한글 파일로 편집을 한 상태인 거야. 얘는 한글 파일이야. PDF 파일로 보내주세요 하면 뭐 해야 돼요? PDF로 내보내기 해야 돼요. 그죠? PDF로 내보내기, 이 PDF가 뭐예요? STL이에요. STL 뭐라고 했죠? STL? 그 형상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STL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어떻게 하느냐? 저장을 하고 나면은 여기 파일에서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내보내기 하면은 이제 내보낼 이름을 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유형 있죠? 유형. 저장 유형을 F3D 하면은 이 파일에 대한 확장자입니다. 밑에 보면은 STL이라고 있어요. 내보내기 유형에서 STL을 찾아주셔야 돼요. STL 찾아가지고 이제 데스크탑, 저는 데스크탑으로 잡아놓는데, 내보내기를 하면은 이 바탕화면 가면은 이렇게 C 파일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뭘 하면 돼요? 이 파일을 메이커 스페이스에다가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뽑아줄 거예요. 이 파일을 보내야 돼요. 네. 그래서 보내시면 되고, 지금 시간이 딱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설명하기 딱 좋은 시간이다. 이제 3D 프린터 그 슬라이서에 대해서 짧게 봅시다. 이거는 제가 연구실에다가 놓고 쓰는 3D 프린터에 대한 세팅 값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드래그 앤 드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데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데려와서 슬라이스를 하면은 내가 이 3D 오브젝트, 이 파일을 가지고 3D 프린터가 어떻게 동작을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가 연산을 막 해요. 생긴 거 보니까 밑바닥은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이 친구가 생각보다 빠르게 끝냈네요. 그죠? 10시간 20분이나 걸린대요. 출력하는데. 그죠? 되게 오래 걸린다. 그죠? 이 프리뷰를 가보면은 이렇게 이제 보여줘요. 이렇게 그리면서 올라가겠다. 보자. 밑에 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거를 보여주는데,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내부를 꽉 채우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필라멘트를 많이 써요.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출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1번 그리고 2번 필라멘트를 너무 많이 써요. 무거워져요. 그러면은 메이커 스페이스가 싫어해요. 필라멘트를 너무 많이 쓰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필 있죠? 지금 20% 돼 있어요. 그죠? 조금 더 내려서 보여드려야 되나? 이만큼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컵이 아니라 뭐 더 단단한 거여야 된다. 그러면 50으로 올리는 거야. 50 해가지고 슬라이스를 다시 하면은 내부를 더 꽉 채워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난 이만큼 필요 없다. 20만 하면 된다. 근데 사실 컵이면은 액체를 담아야 되는데, 액체는 3D 프린터로 담지 마세요. 하는 거 아니면 후가공을 따로 해야 되는데 조금 그래. 그럼 컵으로 예시를 들면 안 되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이거랑, 그리고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레프트, 이 빌드 플레이트. 여기 바닥 보면은 이렇게 깔아주는 거 있죠. 이런 거 가지고 출력물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 서포트. 서포트라는 친구가 뭐라 그랬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옆으로 내려가면은 어떻게 돼요? 처져요. 처지는 걸 막기 위해서 지지대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없던 뭔가가 생겼네. 그죠? 얘가 지지대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옆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밑에서 받쳐주면서, 얘는 아까 설계할 때 없었잖아요. 그죠? 설계할 때 없었는데 이렇게 지지대를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이렇게 손잡이까지 안 흘러내리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만들어 주더라.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하면은 이 기본적인 설계법에 대한 내용은 끝이고요. 어떻게 교수님 어떻게 할까요?